어떻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구속이 돼서 1심 재판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도 기다리고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주 오래된 우리 속담에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쌍방울에 많은 인사들과 이화영 부지사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네. 쌍방울의 사회이사였고요. 평화부지사가 되기 직전에 쌍방울의 사회이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평화부지사로 이제 되기 직전에 김성태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쌍방울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그 대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문 씨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고 그 문 씨가 그 쌍방울의 직원으로서 그 카드를 받고 또 급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쌍방울 직원들은 자세히 모르니까 그 법인카드 내역에 이화영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빌미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은 이화영이 아니라 그 문 씨였던 것이고요. 처음 그 방용철 부회장은 체포됐을 당시에 네. 검찰이 당신은 그 카드를 누구에게 지급했느냐고 했을 때 문 씨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는 말이 바뀌어서 그 카드를 이화영에게 줬다고 말을 바꿉니다. 결국 이제 이화영에 대한 뇌물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 말의 변화로서 생긴 거죠. 이제 이 진술의 변화가 이제 나중에 그 이재명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방북병을 덮어 씌우면서 이 진술이 바뀌는 정황이 발생합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이 있고요. 그리고 300만 불이 더 있습니다. 방북 비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네.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줬다. 대가로서 북한에 줬다라는 방북 비용 300만 불. 사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2019년 5월 12일자 계약서가 그 비공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평양에서 공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그래서 김성태가 나 평양에 좀 가고 싶어요라고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 김성태 방북 비용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김성태의 방북 비용을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하라라고 이화영을 압박을 하고 이화영이 그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예. 그러자 이 진술을 하자마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김성태가 갑자기 법인카드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헷갈린다고 말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법인카드를 이화영에 줬다라고 김성태가 진술했는데 예. 방용철은 처음에 이화영이 아닌 문 씨에게 줬다고 했다가 바꿨고 김성태는 처음부터 이화영에게 카드를 줬다고 얘기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비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법정에 김성태가 나와서는 법인카드를 누구에게 주었는가라고 했더니 헷갈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의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하면 너의 다른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법인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헷갈린다. 오늘은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미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래요. 이게 참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그걸 또 뒤집긴 했지만은 왜 이렇게 이 진술을 했을까라는 아쉬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그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북한이 설정한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북한이 애초부터 스마트폰 비용을 이화영 때문에 이화영이 제안했기 때문에라고 들먹이면서 계약금으로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북한의 그런 시나리오 설정에 힘입어서 김성태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한다라고 자신의 임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준다라고 오래전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예, 그렇게 들었으니까. 네.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너무나 황당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모두 다 검찰로부터 교육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돌이켜서 과거의 사실을 네. 생각을 해보면 복기해 복귀를 보면 해보면 오히려 이미 북한이 이런 상황을 설정을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러니까 김성태가 부안 내동에서 예. 이제 경기도 함께한다라고 설명했고 또 김성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조작하는 팀들은 자기들 직원들 역시도 신뢰를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원 하나하나가 자기 지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하. 그렇죠. 믿을 만한 소스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거 간다. 예. 이거 예. 상한가 치니까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고 네. 신뢰해야만 됩니다. 주가 조작의 보스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 테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맹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도 부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이 사업이다. 경기도랑 그렇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믿음을 임직원이 갖게 됐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은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이제 만들어오는 그 프레임으로 들어갔고 김성태 회장도 거기에 이제 편승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데 이 검찰이 계속 자기한테 회의를 하는 거죠. 네가 다 뒤집어 쓴다. 가만히 있으면 다 뒤집어 쓴다. 네가 다 뒤집어 쓴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제 제안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절대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해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예전에 80년 그 김대중 내라누모 조작 사건 때 김대중으로부터 그 데모 자금을 받았다고 유시민 선배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선배가 그렇게 진술한 거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그 글을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또 났다고 합니다. 네. 나도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회유를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제 법정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거에 너무나 놀랬던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의 구금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립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그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거짓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화영 부지사가 아주 중요한 트랩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뭐냐면 2019년 7월 29일 10시에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바로 이재명 지사가 여의도에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에 입회했던 변호인을 통해서 네. 이재명 도지사의 알리바이를 확보를 하고 그 날짜로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제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게 그 날짜로
예, 딱 콕 맞습니다. 집어서 얘기를 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검찰의 회유 이런 걸 통해서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했는데,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트랩을,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또 양심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뒤집을 거면 왜 이렇게 검찰에게 허위로 진술했느냐, 이걸 또 원망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원망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말한 이런 팩트들이 왜 판결문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느냐, 오히려 초점을 여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예, 그렇죠. 이재명의 보고에 따라는 그 날짜에 이재명은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진술이 거짓이고, 네. 이러한 이화영 진술에 부합하는 김성태 방영철 안보수의 진술을 왜 의심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조서가 나오자마자 왜 김성태는 카드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헷갈린다고 말할까?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하더라도 네. 카드를 누구에게 주었는가라는 사실은 헷갈릴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은. 그리고 몇 차례 반복해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줬다라고 네. 수없이 말을 해왔던 사람이 아하. 갑자기 이제는 헷갈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거래 조건이 형성된 거죠. 네.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하게 되면 너의 이화영은? 죄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조건이 맞게 된 거죠. 그 회유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재판 1심 판결, 그때 뭐 저희도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상당히 지금 뭐 분해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억울해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1심 선고 있던 날 그 판결을 들으시면서 많이 이제 절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라는 정황들이, 그리고 그러한 팩트들이 네. 이 사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외면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네. 아주 오래전부터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인데, 건실한 기업의 CEO가 오직 주가 조작만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사의 판단이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였다라는 그 사실에 네. 분노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그 사법 사건이 아니라 네. 정치 쿠데타고, 그리고 친위 쿠데타고, 연성 쿠데타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브라질에서 있었던 룰라에 대한 세르주 모루 판사의 친위 쿠데타 사건, 그것을 또 명명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판결 과정, 선고 결과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런 흐름들 쭉 이제 일관되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언급하신 이 사건의 이 진실, 결국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그걸 통한 주가 조작을 위한 사건이었다. 그게 핵심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제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예.